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같이 살펴볼 부분은요, 고1 공통국어 창비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입니다. 내용은 후반부 부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집에 연 씨가 강도로 찾아오게 됩니다. 나는 해당 강도가 처음부터 제대로 강도짓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보고 강도와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나아가 이야기합니다. 일어날 테니까 칼을 약간만 뒤로 물러주시오. 강도는 내가 시키는 대로 했다. 집에 쳐들어온 강도가 그 집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한다는 것에서부터 지금 강도가 굉장히 능숙하다거나 착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강도가 여러 집을 털어본 제대로 된 강도가 아니라 어설픈 행동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놔, 얼른 내놓으라니까. 내가 다 일어나 앉기를 기다려 강도가 속삭였다. 하라는 대로 하죠. 하지만 당신도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만 일이 수월할 거요. 여기서 나는 서툰 모습에서 짐작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강도의 요구에 순수히 따르면서도 도와주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장도는 잔뜩 의심을 품은 채 나를 쏘아보게 되는데요. 강도를 하러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 주인이 나의 말에 굉장히 순응하게 된다면 강도도 당황스럽겠죠. 이러한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집안에 현금은 변변찮소. 화장대 위에 돼지 저금통하고 장롱 서랍 속에 아마 마누라가 쓰다 남은 돈이 약간 있을 거요. 그 밖에 돈이 될 만한 건 당신이 알아서 챙겨가시오. 라며 나는 돈을 쉽게 훔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자 강도가 더욱 의심을 두게 되겠죠. 쉽게 나를 믿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너무 순순히 따르는 모습에서 더욱 의심을 더해가는 장면이죠. 이런 나의 말에 강도는 한 차례 길게 심호흡을 뽑은 다음 마침내 결심을 했다는 듯이 이부자리를 돌아 화장대 쪽으로 향했다. 얌전히 구두까지 벗고 양말바람으로 들어온 강도의 발을 나는 그때 비로소 볼 수 있었다. 사실 강도짓을 하러 들어가는데 그 집에 신발을 벗고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설픈 행동이죠. 이러한 어설픈 행동들을 나는 강도에게서 계속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강도는 와들와들 떨리는 다리를 보여주고 있었다고 해요. 여전히 어설픈 행동이죠. 이러한 어설픈 행동을 나는 강도의 애교스러운 행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장을 이렇게 함부로 굴리는 걸 보니 당신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만합니다. 라며 강도가 강도짓을 해본 적이 없음을 짐작하며 나는 놀리듯이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내미는 칼을 보고 그는 기절할 만큼 놀랐다. 나는 사람 좋게 웃어 보이면서 칼을 받아가라는 눈짓을 보였다. 여기서 나는 강도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나는 그가 고의로 사람을 찌를 만한 위인이 못 되는 줄 일찍이 간파했기 때문에 나는 칼을 되돌려준 걸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여기서부터 강도가 권 씨라는 것을 어련히 눈치채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도둑 맞을 물건 하나 제대로 없는 주제에 이죽거리긴 이라면 나가 자신을 비웃는다고 여기는 강도의 모습입니다. 누군 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나?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피치 못할 사정이란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죠. 그러자 나는 그 피치 못할 사정이란 게 되게 그렇습니다. 가령 식구 중에 누군가 몹시 아프다든가 빚에 몰려서 라며 권 씨의 아내와 권 씨의 형편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상대방 광도, 즉, 권 씨를 안심시키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 순간 강도의 눈이 의심의 빛으로 가득 찼다. 분개한 나머지 이가 딱딱 마주칠 정도로 떨면서 그는 대청마루를 향해 나갔다. 권 씨는 자신의 정체가 나에게 들킨 것 같아 자존심이 몹시 상한 모습이죠. 그러자 나는 다시 한번 상대 강도, 즉, 권 씨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어렵다고 꼭 외로우란 법은 없어요. 꼭 누가 압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주었을지. 여기서 나아가 권 씨 아내의 수술비를 이미 내주었음을 권 씨에게 암시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나, 권 씨는 개수작 마. 그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 라며 나가 아내의 수술비를 내준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절망감과 배신감을 느끼는 모습이죠. 여기서 아무도 안 믿는다라는 표현이 나온 것은 일전에 아내의 수술비를 빌려달라고 나에게 부탁했던 것이 거절 당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는 현관에 벗어놓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 구두를 보기 위해 전등을 켜고 싶은 충동이 불현듯 일었으나 나는 꾹 참았다. 현관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선 다음 부주의하게도 그는 식칼을 들고 왔던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엉겁결에 문간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지금 강도가 문간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다는 것에서 확실히 그가 권씨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나의 집에 문간방에 들어 살던 권씨는 자신이 강도라는 사실을 잊은 채 너무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의 실수를 지적하는 일은 훗날을 위해 나로서는 부득이한 조처였다. 바로 나는 강도가 권씨라는 것을 알아봤다라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대문은 저쪽입니다." 라며 친절하게 강도에게 나가는 문을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대사 한마디가 나옵니다. "이래봬도다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요." 권 씨는 자신이 강도짓을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들킨 것에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는 말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래봬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요" 입니다. 권 씨가 마지막 자존심을 나에게 지키고자 했던 모습을 알 수 있겠죠. 해당 대화의 의미는 문제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꼭 잘 알아두고 문제 푸는데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랬나? 느닷없이 그는 자기의 학력을 밝히더니만 대문을 열고는 보안등 하나 없는 칠흑의 어두운 저편으로 자진해서 삼켜져 버렸다. 이후 권 씨는 아홉 켤레의 구두만 남기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아홉 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내용 살펴보았는데요.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춰 두시고 문제를 풀어보신 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묻고 있습니다. 은 1번이었습니다.
서술자의 관점에서 인물의 행동과 의도 등을 서술하고 있다. 해당 소설은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나의 관찰을 통해 권 씨의 언행과 심리가 묘사되고 있죠.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